안녕하세요. 솔루션북입니다. 여러분은 나폴레옹과 장발장,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장발장은 소설 속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둘도 나이 16이 될 때까지 이 둘의 차이를 몰랐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고사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만 해야 한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자랐죠.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폐철 처리장에서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에듀케이티드, 배움의 발견의 주인공 타라 웨스트오버입니다. 타라는 16살까지 전혀 세상과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몰몬교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식만을 듣고 인간 세계의 지식은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온 거죠. 타라는 세상과의 단절감,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폭력적인 중압감에 못 이겼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16살에 자기가 폐철 처리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책을 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요. 후에는 홈스쿨링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뽑는 대학에 합격까지 하죠. 그리고 집을 벗어나서 차근차근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해방된 여성, 자기 자신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여성이 되어갑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줄 아는 여성, 맹족의 태도를 버리고 행동을 취하는 여성으로 점점 성장해가죠. 하지만 대학에 간 이후에도 타라는 한동안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신히 공부를 해가면서 학점을 따기가 바빴죠. 하지만 타라는 그 안에서 스스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자기 정신이 새로 짜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움의 발견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진흙이 조각가에게 몸을 맡기듯 나 자신을 대학에 맡겼다. 나는 내가 다시 만들어지고 내 정신이 새로 짜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 노력하고 어색하게나마 나를 소개하는 일을 반복해서 소수의 친구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런 다음 나는 나와 그들을 가르고 있는 벽을 허무는 작업에 착수했다. 처음으로 적부도주 맛을 본 날 새로 사귄 친구들은 내 찡그린 얼굴을 보고 웃었다. 나는 목 위쪽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 대신 좀 더 패셔너블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몸의 윤곽이 더 드러나고 목선도 덜 답답한 올들을 골랐고 민소매 옷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나는 그 대칭성에 놀라곤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기 주권 개념에 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자 내 지도교수 데이비드 러시면 박사는 내 졸업 논문이 이런 수준이라면 캠브리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서 멍해졌다. 이 웅장한 곳에 정체를 속이고 들어온 내가 이제 뒷문이 아니라 앞문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몰랐다. 현실 같지가 않았다. 대학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속이면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았었던가 봅니다. 타라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 변화의 촉발은 사실 로마로 관광을 하게 되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도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로마에서의 느낌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고 말문을 잃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서슴없이 유적지를 옮겨가면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자기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타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을 과거의 유적 속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변화를 촉발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왜 갑자기 내가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벙어리처럼 숭상만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가 홉스에 관해 무슨 말인가를 했고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밀에 져서 한 구절을 암송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다. 비록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섞여 있을지라도 이미 과거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현재에 과거의 목소리를 불러오는 것은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았다. 나는 로마의 하얀 대리석과 검은 아스팔트가 수천 년간 쌓여온 역사의 두꺼운 딱지 위를 비추는 자동차 불빛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 말문이 막히기보다는 감탄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타라는 엄마에게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들을 학대했던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그녀의 기억이 잘못된 일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거절하고 부인했죠. 타라는 절망감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기했고요. 결국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 뭔가 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도 나는 그걸 보는 걸 거부했어. 나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읽은 후에야 그 뜻을 이해했다. 나는 엄마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탓하고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내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엄마가 내 말을 믿어준 것이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 억눌려 살아서 엄마는 집안에서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일을 관장해 왔죠.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강해졌어.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면서 살지 않아. 그 말을 읽으면서 젊었을 때의 엄마 모습을 떠올렸다. 재능 있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동시에 초조해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말에 순종했던 엄마의 모습. 그런 다음 그 모습이 변화하면서 몸이 더 가늘고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긴 은발이 됐다.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해졌으니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 너는 내 딸인데 내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평생 찾고 있던 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한평생을 다시 살았다. 그것은 실제 내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나는 다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마술 같은 그 말의 힘을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엄마가 자신이 되고 싶었던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말을 한 순간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되고 싶었던 엄마가 되었다. 사랑해요 라고 쓴 다음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후 타라는 과거와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기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에서의 생활도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캠브리지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느껴왔던 가족에 대한 수치심이 그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한 번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개의 폐철 처리장과 헛간과 목장들과 벅스픽스크가 어떤 곳인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용품으로 가득 찬 밀밭의 지하 저장고와 오래된 헛간 근처에 파묻어 놓은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까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했고 무지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타라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거도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과거의 해석조차 바뀐다는 것을 타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솔루션북이었습니다.